경기도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경기도의회 주요 정책을 살펴보는 시간 의정포커스. 안녕하세요. 임일환입니다. 오늘은 신종철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4년 만에 컴백입니다. 많이 또 기다리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경기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경기도의원 신종철입니다. 4년 만에 의회로 돌아왔습니다. 막상 들어와서 보니까 그 외형은 전혀 변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의회 건물도 그렇고 의자도 그렇고요. 근데 하지만 좀 안 좋은 점으로는 다소 변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 여야 간의 대립이 6대 의회 때보다는 더 심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특히 7대에서는 뭐 삭발 당신 농성 이런 뭐 극단적인 대립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8대에서는 그런 대립과 갈등을 좀 극복해서 서로 여야 모두 의원으로서의 견제와 감독 임무에 서로 충실한 그런 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렇게 잘하겠다는 약속을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정책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컴백하시자마자 조금 어려운 분야를 맡으셨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네. 맡으셨는데요. 현재 경기도 재정 상황이 지금 어느 정도의 상황인가요? 네. 사실 뭐 도지사님이나 저희 같은 예결위원장도 다 마찬가지로 재정 상태가 좋을 때 만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물론 이제 신규 사업도 과감히 할 수 있고 또 간혹 선심도 뭐 좀 팍팍 쓸 수 있고 그런 네. 조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경제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 지방 재정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 좀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워서 그렇기도 하고 또 한 점은 이제 그 종합부동산세의 개편, 우리가 저희는 이제 부자감세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것들 때문에 지방 교부세, 지방에게 주는 돈들이 줄어든 것도 지방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또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 경제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기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2, 4분기 내로 70% 이상의 재정 지출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방 재정으로는 재정의 압박 요인으로 좀 존재를 합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이제 그 재정 자립도가 70% 정도 됐습니다. 김문수 도지사가 취임할 땐 70% 정도 됐는데 지금은 재정 자립대가 60% 이상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근데 전체적으로 재정 자립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재정이 악화됐다고 보기는 그렇고요. 그 전체적인 지방세 증가율을 비교한다고 하면 경기도는 다른 지방과 비슷한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지방세 자체의 문제가 본질적으로 있는 것보다는 지방세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문제가 좀 컸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이제 국비 사업에 따른 도비들의 증가 문제들도 있고요. 학교용지 부담금 문제, 그 다음에 지방채를 상환하는 문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김문수 지사의 민선 사기 때 공약했던 사업들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드는 막대한 재정 부담이 드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지적했던 것처럼 그 경기도도 재정을 조기 집행하는 그 문제 때문에 선거 이후에 재정 위기가 사실 예상됐습니다. 제가 확인하기로는 일부 기관에서는 금융기관에 돈을 빌려서 재정 집행도 했습니다. 한 기관에서 한 3천억 정도 빌렸는데 전체 경기도에서 얼마 빌렸는가는 저희가 결산 검사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 지방 재정을 경기도도 압박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전체 재정의 위기라기보다는 재정 운영의 문제가 더 크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게 현재의 입장입니다. 네, 예산 문제가 아무래도 돈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논란도 많고요. 또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티가 안 나는 부분이 아닐까 그렇죠. 싶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선택과 집중의 문제가 그렇죠. 발생을 하기도 네. 하는데요. 김문수 지사의 예산 집행, 또 정책 집행을 놓고 참 비판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 야당에서 얘기하기로는 네. 콘크리트 도정이다 이런 말도 나왔는데요. 예. 예산 조정을 함에 있어서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는 분야가 있으신가요? 예. 콘크리트 도정이라는 표현이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네네. 예. 전대 위원님들이 아주 촌철살인의 그 표현들을 쓰신 것 같은데, 그 본청 예산을 저희가 한 12조 정도로 볼 때, 거기서 그 건설 예산 정도로 한 3조 2천억 정도를 봅니다. 근데 이제 12조에서 우리가 이제 그 기초단체나 이런 데 보내는 예산이 한 4조 8천억, 그 다음 이제 내부 거래, 내부에다가 주는 뭐 예를 들면 도시공사에 6천억 정도 출자한다든가 이런 등등의 돈이 2조 1천억, 그 다음에 인건비나 각종 물건비가 한 6천억 정도 든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 전체 예산 12조에서 7조 5천억을 빼면
4조 5천억이 쉽게 말해서 이제 사업비로 쓸 수 있는 건데 거기에서 3조 2천억이 건설 예산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그 가용할 수 있는 사업 예산은 1조 3천억에 불과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4조 5천억에서 3조 2천억이라는 거의 60, 70%에 가까운 예산을 건설 예산으로 지출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전체 사업 예산에서의 비중 지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콘크리트 도정이다 이런 표현이 네네. 나왔던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그랬을 경우에 결국 예산의 편중은 다른 예산의 약화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예산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예산이 균형적으로 쓰여졌는가를 한번 다시 점검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민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와 대립되고 있는 것이 콘크리트 도정이라고 저희들이 평가할 수 있겠죠.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가장 네. 궁금한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예산 문제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지금 경기도의회 여야 대립의 가장 큰 중심에 있는 것이 무상급식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전면 시행인데요. 예산으로 봤을 때 이 전면 시행이 가능할까요? 이제 전면 시행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데 전면 시행이 2010년 그 해년도에 전면 시행만을 고민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2014년도까지 전면 시행을 하겠다는 것이 일단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의 계획이고요.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교육청과 시군, 그러니까 기초지자체라고 하는 시군과의 그 예산을 합쳐서 진행하는 것만으로 2014년에 전면 시행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경기도의 지원이 빠져 있는 거죠. 그는 뭐 김문수 지사가 경기도에서는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데 대해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보통은 이제 시군과 경기도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 예산을 배분해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 재정 배분의 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경기도 교육청에 생각하는 기초와 경기도 교육청의 무상급식 계획 외에 경기도에서의 필요한 예산들을 세우는 문제를 사실 이제 도집행부와 아주 치열하게 논의를 해봐야 될 사안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실제로 2014년의 계획이 훨씬 더 당겨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2014년까지 전면 시행이 된다면 학부모나 학생의 입장에서는 좋겠지만요. 한편으로 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점이 그렇게 전면 시행하게 된다면 혹시나 다른 부분에 필요한 돈이 줄어들지는 않을까 이런 점이 좀 우려가 되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다른 부분이라고 얘기하면 상당히 막연한 것이고요. 경기도 예산 전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 부분에 지나치게 집중한 예산들, 그러니까 한 부분에 집중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유지 예산이나 계속되는 계속 비용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줄여낸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도교육청 자체에서만 14년을 계획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그거를 훨씬 더 땡겨낼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네, 한나라당이나 뭐 다른 부분에서 다른 분야에서 주장하는 것, 우려하는 바와 같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된 시간이 오늘도 다 됐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지만요. 다음 기회로 좀 기약을 하고요. 네, 의원님의 마무리 인사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기도의 집행부와 달리 야당이 다수당을 차지함으로써 많은 우려들을 갖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혜를 모은다라고 하면 도지사와 도집행부와 저희 의회가 함께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지 않느냐. 갈등하지 않고 서로 논의해서 방안을 찾아나갈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더욱더 좋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기도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경기도의회 주요 정책을 살펴보는 시간 의정 포커스 신종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I'm alive.